네,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 선박시운전부에서 근무하는 최진용 책임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일부터 회사 직제가 개편이 돼서 차장에서 책임으로 이제 직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작년 그 11월 이곳 창원에서 LNG 컨퍼런스, 국제 LNG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었고 12월 달에 부산에서 LNG 추진 선박 및 벙커링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두 컨퍼런스 모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고 그때는 이 컨벤션 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컨퍼런스 자체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청중이 많건 청중이 적건 이 뛰는 심장과 청중이 없더라도 이게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 첫째 날에 KLCSM의 그 이만승 감독과 좀 전에 발표가 이루어졌던 크리소의 정동호 박사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제목은 World First Ship-to-Ship LNG Bunkering at Shipyard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사는 지난 11월 24일이죠. 24일 화요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세계 최초의 shipyard 조선소 내에서의 LNG 벙커링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고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그 결과보다는 그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실증 테스트가 11월 24일에 수행이 되었지만 그 전주 금요일까지 이 수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의 시운전에 대한 계약 자체가 그 전주 금요일 오후에나 완료가 되었고 사실 오늘 발표 자리에서 지난 실증 테스트가 수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월드 퍼스트 ship-to-ship LNG 벙커링의 shipyard가 아니고 오늘 주제가 아마 대한민국 벙커링 산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아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뉴스 영상 하나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영상 보고 주제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이 세계 최초로 증발가스 처리 기술을 개발해 선박에서 선박으로 LNG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용 절감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까지 기대돼 국내 LNG 공급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건조 중인 대형 선박 옆으로 LNG 공급선이 접안합니다. 잠시 뒤 거대한 간이 연결되고 LNG가 공급됩니다. 2,000톤의 LNG가 채워지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대우조선이 세계 최초로 증발가스 처리 기술을 개발해 선박에서 선박으로 LNG를 공급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증발가스 처리 기술은 선적 과정에 메탄가스를 제거해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기술로 이미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실증 테스트를 통해 조선소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LNG 가스 선적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We believe this is a significant first step in creating and making a very successful market for LNG bunkering in the future. 혼잡한 LNG 터미널을 가지 않고도 LNG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납기 지연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유류비와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LNG 벙커링을 많은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적 작업들이 앞으로 기반이 되어서 전체 배에 연료 선적하는데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해상에서의 LNG 공급이 성공하면서 LNG 공급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MBC 경남을 선택을 한 이유는 알아차리셨나요? 네, 제 얼굴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이유 하나하고 저희가 이번 실증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경상남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MBC 경남의 매체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각종 SNS에 이 홍보가 좀 됐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가 세계 최초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최초라는 반문을 하시면서 조금 거북스러움을 표시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10-10 LNG 벙커링, LNG 트랜스퍼라는 방식은 엑셀러레이터 사야에서만 해도 1000번 이상 이게 수행이 됐던 일반적인 LNG 트랜스퍼 방식인데 반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한 번도 수행된 바가 없습니다. 특히 특정 지정된 구역이 아닌 조선사와 같은 위험 요소가 높은 곳으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수행이 된 적이 없는 10-10 LNG 트랜스퍼 방식이고, 그리고 저희가 LNG 운반선의 시운전을 위한 LNG 선적은 10-10을 통한 LNG 선적은 세계 최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운항선박, 실제 모든 장비가 가동한 운항선박과 그리고 모든 장비의 시운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가스 시운전 선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이 실증 테스트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세계 최초 가로 열고 조선소 다시 가로 닫고 이런 불필요한 행위는 사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재밌게 한다는 거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실 이 10-10 LNG 실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작년 2019년 11월부터 공식적인 TFT를 발족을 해서 그 이후에 각 조선사와 그리고 관계 기관들의 협업을 좀 만들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저희 당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진행을 하면서 한국성급,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KCSM, 그리고 대한해운, 그리고 뭐 코메리 등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했었습니다. 실제 1년이라고 지난 11월부터 1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프로젝트가 실제 준비가 됐던 부분은 작년 5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저희 임원분 한 분께서 LNG 바지, LNG FSU를 수주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LNG를 선적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를 저녁에 회식 자리에 소고기를 먹고 있는데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툭불로 먹고 있는데 연락이 오셔서 거의 몇 점을 못 먹고 이 10-10 LNG에 대한 그 연구가 고민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10-10 LNG 벙커링 실증 테스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서론에 그러면 발표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그 뭐 N사든 뭐 G사든 포털 검색창에 LNG 벙커링이라는 주제를 입력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자료들이 검색이 됩니다. 마치 황금알을 당장이라도 날 것처럼, 그리고 LNG 벙커링이 당장이라도 수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SM 제주 2호라는 국내 최초의 LNG 벙커링 겸용선이 대한해운으로 인도가 되었고, 그리고 지난 8월 5일 날 도시가스 사업법 선박용 충전 사업자라는 부분이 법 개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뭔가 속전속결로 뭔가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실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조선사들이 좀 연말을 앞두고 뒷심을 발휘는 하고는 있으나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들보다는 그 전 세계적인 선박 발주의 회복세가 굉장히 더딘 상태입니다. 특히 유가의 하락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영향 때문에 굉장히 회복세가 더딘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앞에 다른 연사분들의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몇 년 전부터 LNG 추진 선박이 굉장히 많이 발주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다만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LNG 추진 선박의 발주 자체도 예상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LNG 벙커링 시장은 실제 지금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트럭 투 십 방식의 LNG 벙커링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비하긴 하지만 이 트럭 투 십 방식에 대해서는 KGS 코드, 고압가스 운반 기준,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 6의 2, 잘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별표 6의 2, 그 도시가스 선박용 충전이라는 항목으로 그 기준을 미약하게나마 좀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와 평택 기지에 이러한 탱크로리 가스 출하 설비를 갖추고 이렇게 트럭 투 방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럭 투 십 방식은 그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탱크로리 대수의 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동훈 박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탱크로리의 대수가 2대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벙커링에 어려움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업계의 그 수요와 LNG 벙커링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10-10 LNG 벙커링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사에서 LNG 추진 선박의 시운전을 위한 LNG 선적을 적게는 300톤 또는 많게는 600톤 가까이 주말 또는 야간을 이용해서 선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대 정도의 탱크로리가 이 시운전을 위한 LNG 선적에 이용이 되는데요. 이거를 트럭 투 십에서 10-10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많은 이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또 그리고 국내 조선사 3사 또는 4사에서 연간 인도가 되는 LNG 선박의 규모가 약 40여 척에 달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봤을 때 몇 년 전부터 이 LNG 벙커링에 대한 국내 LNG 벙커링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될 때 당장의 수요로 LNG 운반선의 가스 시운전용 LNG를 선적하는데 이 벙커링 베셀을 쓰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반 정도 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랬었습니다. 과연 이 LNG 가스 시운전에 이 LNG 벙커링 베셀을 쓰는 게 맞느냐? 첫 번째, 가장 LNG 벙커링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BOG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없는데 가스 시운전을 무조건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보통 LNG 가스 시운전을 위해서 2,000톤을 LNG를 수급을 받아서 시운전 동안 한 600톤 가까이를 쓰고 1,400톤 가까이를 다시 터미널에 반납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600톤을 벙커링 사업자가 팔기 위해서 이러한 벙커링 베셀을 옮기고 하는 작업들이 과연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2020년 올해 1월 1일부터 IMO 2020 서펄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하고 그리고 3년 전부터 미국에 기항하는 LNG 선박들이 이제 가싱업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가스 시운전을 위한 LNG 벙커링보다는 LNG 선박이 선주에게 인도될 때 LNG 벙커링을 하게 된다면 국내의 LNG 벙커링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스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과 같은 동계 시즌에 지금 국내 LNG 터미널의 포화 상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지금 대부분이 통영 LNG 터미널 그리고 광양 포스코 에너지 터미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동계 시즌에는 터미널 어레인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통영 LNG 터미널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동계 시즌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11월 달 한국가스공사에서 삼척 기지도 11월부터
LNG 시운전을 위한 선적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 보령에 위치해 있는 보령 LNG 터미널도 향후에 이러한 LNG 선적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이러한 삼척과 보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본 실증 테스트를 위해서 주문주한테 10-10을 통한 LNG 선적을 함으로써 향후에 있을 인도가 되고 난 이후에 있을 어떤 10-10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 그리고 똑같은 해상에서의 가스 시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서 잔량을 반납을 하는 형태로 주문주에게 우리 실증 테스트에 대한 부분과 향후에 대우조선이 가려고 하는 이 가스 시운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10 LNG 벙커링을 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BOG 처리, 탱크의 쿨다운, 그리고 LNG의 선적 작업 때 발생되는 이 BO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도 논의가 되어 있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연사분들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다년간의 경험을 비추었을 때 LNG 운반선에 원탱크 쿨다운 그리고 선적을 하기 위해서 약 120톤에 달하는 BOG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10 오퍼레이션일 경우에는 이 터미널로에 120톤에 달하는 BOG를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120톤에 달하는 양은 사실 선박이 가지고 있는 가스 소각장치, GCU라고 하는 가스 소각장치, 그리고 제화장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했어야 됐고요. 제가 대우조선해양에서 LNG선 가스 시운전만 한 40회 정도를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가스 시운전이 이루어지는 형태들 자체가 탱크 압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NG가 대기로 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양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가구가 10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한 척의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가스가 한 가구가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LNG 추진 선박의 벙커링 또는 시운전 때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대우조선해양은 작년부터 에코 LC, 친환경 저배출 저사용 방식이라는 부분을 개발해서 작년부터는 저희 가스 시운전 동안 단 1톤의 NG의 배출 없이 가스 시운전을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10-10 LNG 벙커링 실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10-10 compatibility 적합성 부분이 검증이 됐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첫 번째 무어링, 배가 정상적으로 와서 접안을 하고 계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선박 대 선박 간의 안전성, 그리고 통신을 하기 위한 십쇼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이런 크라이오제닉 호스 어레인지먼트 앤 핸들링에 대한 방안, 그리고 탱크의 압력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선박들의 분리가 발생했을 때 그 나오는 이펙트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모링 어레인지먼트 이런 부분들은 옵티무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류 해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책상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SM 제주 LNG 2호를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실제 방선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 방안을 실증 테스트 전에 반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동안 그 1년 반 정도를 스터디한 내용과 그리고 각종 그 국제 가이드라인을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ISO 20019, 뭐 SEMF 퍼블리케이션, EMSA 가이드라인, 그 IAX, IAPH 등 각종 국제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주문주에게 제출할 수 있는 LNG 벙커링 프로시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존소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LNG 벙커링이다 보니 저희가 조선소의 어떤 특화된 벙커링 프로시저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존소에 특화가 됐냐고 하면 이러한 그 인원과 작업에 대한 통제 그리고 BOG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 다른 위험 요소가 조금 낮다고 인식되는 지역과 별개로 위험 요소가 높은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LNG 벙커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특화를 많이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우조선해양, 뭐 코메리, 그리고 KR, 그리고 KLC 이런 파티들이 참석을 해서 위험성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LNG 벙커링 베셀의 접근 및 이탈, 그리고 선박의 계류, 그리고 호스 커넥션 앤 디스커넥션, 그리고 LNG 이송 과정 총 4가지 운용 모드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성 분석을 했고요. 특히 위험성이 높은 LNG 유출 및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말씀드릴 위험물 하역 자체 안전관리 계획서라는 부분에 저희의 대응 방안을 모두 반영을 시킨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 많은 분들이 김종민 박사님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한국조선해양의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구역의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스 확산 분석을 통한 안전구역의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국성급에 좀 의뢰를 했었고 한국성급에서는 SGMF사의 바실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된 데이터는 이 SM 제주 LNG 2호가 가지는 디자인 캐파시티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반영을 해서 결국에는 37m 정도의 세이프티 에리어 설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조금 들어가서 저희가 10-20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국내 규정들을 막 찾아봤는데 LNG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도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10, 그러니까 선박 대 선박의 어떤 환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의 32조에 해당하는 선박 대 선박 기름 화물 이송 관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여수 광양항 산적액체 해상 환적 안전 수칙,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떤 10-10 오퍼레이션에 대한 기준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희가 위험물 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한국성급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가이드를 좀 받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역 안전관리 계획서에 승인기관인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로 하는데 저희 H한벽, 저희 조선소 야드 사진을 하나 들고 가서 저희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정주영 회장님이 예전에 배를 건조하면서 그런 내용과 같이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약 4개월간에 걸쳐서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10-20 벙커링이다 보니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항만법에 따라서 저희 대우조선이 위치해 있는 옥포항은 지방관리무역항이라고 해서 그 관리 주체가 해양수산부가 아닌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업을 구현을 해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가지고 왔다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저희 대우조선해양 정경이고요. 여기가 10-10 LNG 벙커링이 실제 수행된 H한벽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천혜의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스 확산 분석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 가스 확산 분석을 통한 세이프티 에리어는 여기서 선박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37m 정도의 거리였지만 저희가 좀 더 안전한, 좀 더 통제된 C2C 벙커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선박의 폭을 모두 커버하는 47m 정도의 거리와 그리고 암벽 전체를 통제를 하는 통제 방안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C2C LNG 벙커링에 대한 부분들을 실증 테스트를 이제 마무리를 했었고요. 사회자분이 좀 앞에 나오셨는데 빨리빨리 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앞에 보니까 시간도 이제 다 지났네요. 시간이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이 했는데 네,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 C2C 벙커링을 2박 3일 동안을 계획을 하고 실제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그 저희가 예상치를 넘어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서 한 1박 2일 정도의 수준으로 좀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벙커링을 수행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주고 받고 하는 행위를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LNG 벙커링이라는 부분들은 그 LNG 메터링 유니트를 통해서 적 양하 선정량의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뭐 거리도 짧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주 2호의 CTS를 검증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실증 테스트가 어떤 기폭제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LNG 벙커링 산업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급하게 좀 준비한 거는 좀 더 있는데 급하게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